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산 절차의 종료 중 맨 처음에 파산 종결, 동시폐지, 20폐지, 동의폐지가 있습니다. 동의폐지는 아주 드뭅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아주 뭐 몇천 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고, 이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시던 김용수 변호사님이 옛날에 연예인 박보검 사건에서 동의폐지 사건입니다. 박보검 파산 사건이. 그래서 그 동의폐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변호사 중에서 동의폐지를 제도 14년, 15년 차지만 한번 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무산된 적이 있어요. 네, 거의 44명 중에 파산관제인 중에 동의폐지를 아마 경험한 관제인은 손가락으로 아마 꼽을 정도일 겁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폐지는 채무자의 재건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동의폐지로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아주 드물다라고 하죠. 동의폐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파산 선고 후 사정 변경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신용상태의 변화가 생겨 신규 융자를 받음으로써 지급불능 상태가 해소된 경우나 고액의 채권자가 채무 면제를 한 경우, 또는 채무자의 재생을 기대하고 채권자 전원이 일시 유예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해생법원도 개인 파산의 경우에 연예인에 대해서 동의폐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 연예인이 아마 박보검, 그렇죠? 박보검일 겁니다. 동의폐지 요건. 채무자는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한 파산 채권자 전원으로부터 파산 절차 폐지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파산 절차 폐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 538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의 파산 폐지 신청은 상속인이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파산 절차는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파산 채권자 전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 채권자 전원이 파산 절차의 폐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켜야 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동의폐지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죠. 그 동의는 파산 절차의 속행을 포기하는 취지이므로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파산 포기라고도 합니다. 이 파산 포기는 실체상의 파산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취하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없애는 거에 불과합니다. 한편 채무자는 일부 동의를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더라도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는 파산 절차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38조 제1항 제2호. 미확정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부동의 파산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서 어떤 것이 상당한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538조 제2항. 신청 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지만 신청은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채권 신고 기간 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자연인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한 때는 동의폐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폐지 신청 시에는 채무자와 파산 채권자 사전에 재판회에서 변제 방법 등에 대해서 합의하고 파산 절차 종료 후 당의 합의에 기초한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고인데, 면책은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동의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와 경합적으로 면책 신청도 허용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 신청을 이제 취하를 하고서 동의폐지 절차를 진행하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존속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은 파산 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해산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동의폐지가 된 뒤에 해산에 이어 청산이 개시되어 법인이 소멸되지 않도록 법인 존속의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의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40조. 효과. 동의폐지 결정 효과는 당해 결정이 확정 시에 발생합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제의 임무도 종료되기 때문에 관제인은 재단 채권의 변제 및 공탁을 하고 채권자 지표에서 임무 중이었다는 계산복을 합니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 회복에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이미 파산관제인이 행한
관리처분행위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권의 회복과 함께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됩니다. 당연 복권입니다. 단 재단 부족에 의한 폐지 경우와 달리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56조 제4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종료의 마지막으로 파산이 취소. 파산이 취소란 파산 선고의 결정이 불복 신청에 의해 취소되어 파산 선고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16조 제1항. 그렇지만 파산 선고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있더라도 파산 선고로 인해 생긴 파산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항고법원은 즉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데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됩니다. 파산 취소 효과, 파산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른 파산 절차 종료 원인은 장려인데 반하여 파산 취소 효과는 소급적인 파산의 종료입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파산자로서 받는 신분상 구속에서 해방되고 공사의 자격을 잃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특히 채무자는 재산이 관리처분권을 잃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나 채무자에 대해서 행해진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파산재단도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채권조사의 결과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하여 한 관리처분권의 효력을 존속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거래 안전을 해치고 제3자에게 불축의 손해를 끼치며 또한 채무자 자신이 이익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선고로 인하여 증단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가 수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이 취소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 절차를 수개합니다. 239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개가 이루어진 뒤 파산이 취소된 때는 소송 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이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 절차를 수개해야 됩니다. 240조입니다. 민사소송법. 파산 선고의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관제인이 관리처분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부활합니다. 법원과 관제인의 조치. 파산 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 소지자에게 취소 결정이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 취소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고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이 재산관리를 종결하기 위하여 재단 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한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파산 취소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간이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이 종결되는 동의폐지. 동의폐지는 채권자, 파산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의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부 채권자의 동의를 못 받으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건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책 신청과는 면책 신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인의 경우 면책 신청을 취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의 취소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그게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상 오늘까지 파산 절차의 종료 5가지 사유가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파산 종결, 배당을 한 경우 파산 종결, 그 다음에 파산 선고와 동시에 하는 동시폐지, 절차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죠. 파산재단이 형성이 전혀 안 되고 비용도 부족할 때 동시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제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파산재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비용도 부족하대죠. 이때 20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채권자 전원의 동의로는 동의폐지, 신고 채권자 전원의 동의로는 동의폐지, 파산 선고의 효력을 이것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원래 파산 선고가 없었던 그 효과 점에서는 파산 취소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파산 취소.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파산 종료의 사유고요. 일반적으로 동의 폐지, 파산 폐지, 종결, 파산 취소 다 끝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